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API랑 같이 BT노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실습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API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AI 컴포넌트가 되겠고, 이 AI 컴포넌트는 엔티티에 AI를 부여하기 위한 행동 트리를 제공하는 API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 체이스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이제 플레이어나 다른 엔티티를 추적하는 AI가 되겠고, 그리고 스테이트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완더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주변을 배회하는 AI가 되겠고, 그리고 스테이트 컴포넌트가 없다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AI 컴포넌트를 보시면 이렇게 행동 트리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행동 트리라는 단어는 저희 채널에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행동 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트리란 비헤이비어 트리가 되겠고,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비헤이비어 트리를 줄여서 B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BT를 노드랑 합쳤을 때 이제 Behavior Tree Node, 즉 BT 노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BT 노드란 행동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가 되겠고, 이 노드는 크게 행동을 정의하는 액션 노드, 그리고 흐름을 제어하는 컴포짓 노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 트리, 비헤이비어 트리랑 그리고 행동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 BT 노드, 이렇게 두 가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AI 컴포넌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포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티티에 AI를 부여하기 위한 행동 트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메서드들도 있겠죠. 그럼 그 메서드들도 지금부터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는 set root node입니다. 얘는 인자로 BT 노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행동 트리를 AI 컴포넌트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트리의 최상위 노드, 얘를 루트 노드라고 하는데, 얘를 인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t root node 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 노드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노드다 라는 것을 설정해주는 메서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reate leaf 노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액션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노드가 실행이 될 때 onBehave 펑션으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nBehave 펑션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onBehave 펑션의 매개 변수는 프레임당 시간이다. 여기서 프레임당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onUpdate에서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뒤에서 얘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메서드도 알아보게 되면은 얘는 create node입니다. 얘는 노드 타입 기반으로 액션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onBehave 펑션이 이제 nil이 아니면은 노드가 실행될 때 이제 onInit, onBehave 대신에 onBehave 펑션으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onBehave 펑션의 매개 변수는 프레임당 시간, 이 델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I 컴포넌트도 작성을 하고 이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저 행동 트리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려본 거고, 가장 맨 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상단 노드, 루트 노드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시퀀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셀렉터라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액션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다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를 뒤집었을 때 모양처럼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노드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T 노드를 왜 사용을 하느냐? 만약에 조금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if문 안에 if문이 있고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랑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 스킬을 쓰고 짧을 때는 이 스킬을 쓰는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도망을 가게 된다면 뭐 스킬을 취소하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추가가 되고 좀 복잡한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if문 안에 if문, 또 안에 if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BT 노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행동들을 하나씩 모듈화 시킨 거죠. 저렇게 액션 1, 뭐 액션 2, 액션 3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눈 모듈들을 이제 보이시는 뭐 셀렉터랑 시퀀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T 노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복잡한 AI 의사결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몬스터의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페이지별로 다른 보스의 패턴 등을 구현할 때 이 BT 노드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작성하기 쉬울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보스가 여러 가지다 그런 경우에는 이 행동 트리들을 또 공유할 수가 있겠죠. 모듈화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할 때도 이 모듈화 된 것만 하나만 수정하면 되니까 조금 더 유지 보수에도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T 노드는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저희가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스크립트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를 추가했었고, 뭐 스트럭트도 추가를 했었었죠. 로직이랑.
그런데 얘는 거기 중간에 있는 저 create btnode type이라는 것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 색깔 네모 상자에 흰 색깔로 AI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이 이제 btnode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포넌트는 AI로 사용할 엔티티에 AI 컴포넌트나 확장할 AI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AI 컴포넌트는 행동 트리를 구성하는 btnode 객체를 생성을 하거나 완성된 행동 트리를 적용을 해서 엔티티에다가 AI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btnode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AI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btnode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btnod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는 액션 노드입니다. 액션 노드는 간단하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엔티티의 행동을 정의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액션 노드는 자식 노드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보면은 다 말미에 있었던 것들이 액션 노드였었죠. 그리고 엔티티의 실질적인 행동 또는 행동 조건 등을 정의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 노드라고도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드는 컴포짓 노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흐름을 제어하는 노드가 되겠고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하거나 아니면은 페일리어를 반환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음 자식 노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노드가 되겠고, 그리고 컴포짓 노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도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종류 알아보기 전에 이 컴포짓 노드의 메서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짓 노드의 첫 번째 메서드는 attach child가 되겠습니다. 얘는 노드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식 노드로 추가한다 라는 메서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는 attach child at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거랑 다르게 이 btnode 뒤에 인자가 인덱스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저 인덱스 위치에 노드를 자식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덱스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2번 자리에다 끼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게 2번 자리에 들어오고 기존에 2번, 3번이었던 게 3, 4번으로 밀려서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메서드입니다. 얘는 detach child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드를 자식 노드에서 제거를 하는 메서드가 되겠고, 그 네 번째 메서드는 detach child가 되겠습니다. 위에랑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인자를 보시게 되면 위에는 bt노드를 인자로 가지고 있고 밑에는 노드의 이름을 스트링 타입으로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드의 이름을 찾아서 이제 자식 노드에서 제거를 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detach child at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에서 제거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인덱스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뭐 1, 2, 3, 4, 5라는 자식 노드가 있는데 거기서 5번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은 5번이 사라지고 1, 2, 3, 4 이렇게 남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어서 이 컴포짓 노드의 4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컴포짓 노드의 첫 번째 종류는 시퀀스 노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예시 그림에도 이 시퀀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노드는 자식 노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가 페일리어를 반환하게 되면은 실행을 멈추게 되고 자식 노드가 반환한 값을 그대로 부모 노드에 반환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3개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3개의 자식들을 실행했는데 모두 다 성공을 했다, 석세스가 나왔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식 노드가 반환한 값을 그대로 부모 노드에다가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자식 노드 중에 페일리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실행을 멈춰서 액션 3은 아예 실행도 안 됐죠. 그리고 이 액션 2번에서 페일리어가 반환됐으니까 그대로 부모 노드인 이 루트에다가 페일리어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석세스, 페일리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석세스인 경우에는 성공, 그리고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패, 그리고 런닝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을 나타내는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컴포짓 노드의 종류도 알아보면 얘는 셀렉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할 때까지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노드가 되겠고, 그리고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을 할 때 실행을 멈추고 이 석세스 값을 부모 노드에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 노드가 페일리어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 페일리어를 부모 노드에 반환을 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액션 1에서 페일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패니까 얘는 석세스가 나올 때까지 실행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째 액션 2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액션 2에서 성공하는 석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션 3은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실행을 멈춘 다음에 이 석세스를 부모 노드에다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3개 다 전부 다 페일리어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실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노드에다가 페일리어를 반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컴포짓 노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컴포짓 노드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컴포짓 노드의 종류도 알아보게 되면 세 번째는 랜덤 셀렉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자식 노드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식 노드의 반환값을 부모 노드에 그대로 반환을 하고, 그리고 난수를 뽑아서 해당 난수가 속한 범위의 확률을 가진 노드를 선택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수를 이제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난수가 속한 범위의 확률을 가진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선 각각의 노드의 난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들을 0.2, 0.3, 0.5라고 지정을 했을 때 랜덤 셀렉터에서 0.9라고 값이 결정이 된다면은 0.5를 가지고 있는 액션 3이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자식이 이 액션 3이 석세스를 반환을 했다면은 그대로 부모 노드의 석세스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컴포짓 노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컴포짓 노드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랜덤 셀렉터는 저기서 범위들을 또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메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랜덤 셀렉터 노드의 첫 번째 메서드는 attach child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자로 노드랑 그리고 넘버로 확률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자식으로 추가하고 확률을 부여해주는 메서드가 되겠고,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는 set child node probability입니다. 얘도 똑같이 bt 노드 인자로 사용하고 있고 probability 확률을 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메서드이냐? 자식 노드의 확률을 설정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률은 위에서랑 똑같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컴포짓 노드를 알아보게 되면은 네 번째 컴포짓 노드는 패럴럴 노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모든 자식 노드를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모든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하는 경우에 석세스를 부모 노드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 중에 하나라도 페일리어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 이 페일리어를 부모 노드에 반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하는 경우에 부모 노드에 석세스 부모 노드를 반환을 하고, 그리고 자식 노드 중에 하나라도 페일리어가 반환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 노드에 페일리어가 반환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고, 얘는 모든 자식 노드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도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럴렐 노드 같은 경우에도 컴포짓 노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컴포짓 노드의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컴포짓 노드의 4종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시퀀스 노드는 자식 노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자식 노드가 페일리어를 반환하는 경우에 실행을 중지하고, 그리고 자식 노드의 반환값을 부모 노드에 반환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셀렉터 노드였죠. 이 셀렉터 노드는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할 때까지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첫 번째 자식 노드가 석세스 반환하는 경우에 실행을 중지하고 부모의 석세스를 반환하고, 두 번째는 모든 자식 노드가 페일리어를 반환하는 경우에 페일리어를 부모 노드에 반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랜덤 셀렉터 노드고,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식 노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실행하는 노드가 되겠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첫 번째 난수를 뽑아서 난수가 속한 범위의 확률을 가진 노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자식 노드의 반환값을 부모 노드에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랜덤 셀렉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컴포짓 노드들의 종류들과 다르게 두 가지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패럴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식 노드를 실행을 하는 노드가 되겠고, 모든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하는 경우에 석세스를 부모 노드에 반환을 하고, 하나라도 페일리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페일리어를 부모 노드에 반환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이 BT 노드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BT 노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데코레이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식 노드를 꾸며주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한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식 노드의 실행 여부 및 반환값을 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예시로 알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였던 것들이랑 다르게 하나의 자식 노드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식 노드가 석세스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노드한테 이제 석세스도 줄 수 있고, 그리고 페일리어도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이 데코레이터 노드를 설정할 때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가를 직접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T 노드 세 가지 종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액션 노드,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엔티티의 행동을 정의하는 노드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자식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행동 조건 등을 정의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액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리프 노드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짓 노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제어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여러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로는 시퀀스 노드, 셀렉터 노드, 그리고 랜덤 셀렉터 노드, 그리고 패럴럴 노드, 이렇게 총 네 가지 종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데코레이터 노드는 자식 노드를 꾸며주는 특수한 액션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자식 노드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식 노드의 실행 여부 및 반환값을 가공할 수가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onBehave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걔는 어떤 것이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BT노드 타입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벤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nBehave란 인자로 델타 값을 가지고 있고 액션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1회씩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의 행동이나 조건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 얘는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onBehave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success 아니면 failure 아니면 뭐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종류들을 반환할 수 있는 이벤트 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함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함수는 onInit이라는 이벤트 함수가 되겠고 얘는 앞에서 onBehave라는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실행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호출이 되고 그리고 러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에서는 onInit은 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아니라 만약에 뭐 석세스나 이런 경우에는 뭐 계속 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몬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API 중에서 AI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좀 양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T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BT 노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액션 노드, 컴포짓 노드, 그리고 데코레이터 노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또 BT 노드 타입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 BT 노드 타입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본 이벤트 함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본 이벤트 함수는 onBehave, onIni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onBehave는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는 기본 이벤트 함수이다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컴포짓 노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퀀스, 셀렉터, 랜덤 셀렉터, 그리고 파렐렐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실행을 했을 때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은 실행 중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반환값 success, failure, 그리고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AI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어서는 나머지 또 두 개의 API가 있었죠. AI Chase 컴포넌트랑 AI Wonder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가지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두 가지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들어와 줬고 여기서 왼쪽에서 몬스터를 아무거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3번 이 파플라투스를 꺼내준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거는 AI Chase 컴포넌트 그리고 AI Wonder 컴포넌트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AI Chase 컴포넌트를 알아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AI Wonder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잠깐 지워주고 여기서 AI Chase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이 AI Chase 컴포넌트는 다 엔티티나 아니면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컴포넌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어 쪽으로 오고 있고 반대편으로 다시 플레이어 쪽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Chase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업데이트 어토리티를 보게 되면은 얘는 업데이트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엔티티의 움직임 업데이트를 서버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에서 할 거냐 라고 선택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프로퍼티는 is chase near player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찾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true로 되어 있는데 이 true인 경우에는 디텍션 레인지 프로퍼티 값 내에서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추적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디텍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로 설정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추적하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1로 설정을 1은 너무 가까우니까 한 2 정도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는 5였기 때문에 잘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2라서 이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추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 때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추적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타겟 엔티티의 래프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추적할 엔티티를 선택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몬스터 3밖에 없는데 얘를 한 거리를 10 정도로 해주고 좀 더 오른쪽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다른 몬스터 엔티티를 추가를 해주고 얘는 4번이네요. 그래서 이 타겟 엔티티 래프를 4번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파플라투스가 이 엔티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저 지금 방금 추가한 이 4번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저를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는 저를 추적하고 이 퍼플라투스는 얘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알아볼 API는 AI 완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이 AI 완더 컴포넌트는 여기서 바로 추가를 해줄게요. AI 체이스 지워주고 AI 완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주변을 배회하는 AI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다르게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어도 플레이어한테 쫓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시작 위치였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가장 위에 첫 번째 업데이트 어토리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서버로 되어 있죠. 여기도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두 가지 고를 수가 있고 이 enable은 컴포넌트를 활성화할 것이냐 비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 AI 체이스에도 있던 프로퍼티가 되겠는데 얘는 값이 true가 되면 행동 트리가 실행될 때 실행 관련 정보가 로그로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로그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있듯이 메이크 환경에서만 동작한다고 써있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AI 체이스랑 AI 완더 컴포넌트를 한번 메이커에서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퍼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몬스터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거냐? 지금 이 몬스터를 보시게 되면 AI 체이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 플레이어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뭐 점프해서 넘어오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 거리가 5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맵이 긴 경우에 조금 더 넓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몬스터는 그냥 가만히 이 위치에만 있겠죠. 플레이어가 이 거리만큼 다가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실습에서는 AI 체이스랑 AI 완더 컴포넌트 이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고 AI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BT 노드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AI 컴포넌트랑 BT 노드 타입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몬스터의 움직임을 한번 구현하는 것을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어떤 걸 해볼 거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었던 그 몬스터 이 파플라투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플라투스를 사용을 할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아까 전에 AI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은 행동 트리를 사용한다 했었죠. 이제 노드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사용할 행동 트리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노드들을 각각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 액션 노드들은 각각의 조각 행동들 있죠.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거리를 체크를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뭐 공격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이러한 노드들을 각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BT 노드 타입에서 생성해 준 다음에 AI 컴포넌트에서 그 트리들을 그 어태치 차일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이 컴포짓 노드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컴포짓 노드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얘네들은 흐름을 제어하는 노드들인데 이 컴포짓 노드를 잘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시는 움직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실행이 되는 순서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라는 것을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행동 트리대로 실제로 몬스터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을 해줄 건데 먼저 AI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AI 컴포넌트를 직접 추가를 해줘도 되는데 저는 확장자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AI 컴포넌트를 찾은 다음에 우클릭을 통해서 익스텐드해서 확장자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테스트 AI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주어주고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AI 컴포넌트의 확장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50으로 맞춰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on begin play를 먼저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워크스페이스에서 아까 화면에서 봤었던 그 트리들 있었죠. 액션 노드에 해당하는 그 행동 트리들 걔네들을 워크스페이스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BT 노드 타입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BT 웨이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뭐 BT를 붙이거나 뭐 AI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BT 노드 타입도 한번 실제로 봐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그 스트럭처 타입들처럼 이벤트가 없죠. 그리고 메서드에서 이 기본 이벤트 함수를 보려면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가장 위에 behave 그리고 그 밑에는 on init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올려주고 처음에 내가 실행이 될 때 on init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behave가 실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Behave 같은 경우에는 매 프레임당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친구로는 잠깐 이 컴포넌트에서 onUpdate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넘버의 이 델타 각 프레임당 시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작업을 해줄 거냐, 사용할 노드들을 여기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전부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T노드 타입 전부 다 추가를 해줬고, 그러면은 얘를 바탕으로 이제 AI 컴포넌트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행동 트리를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것도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이 AI 확장자 있었죠. 거기다가 이 onBeginPlay에서 추가를 해줄 건데,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최상단 루트 노드를 설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설정하는 것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set 루트 노드를 사용을 해서 최상단 노드를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행동 트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 이어나가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퀀스 노드도 있었고 걔네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미리 이 행동 트리를 이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위에 루트 노드에 연결되는 애들을 똑같이 attach child 사용을 해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노드 사용한 다음에 attach child 메서드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 bt 노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성한 노드들 밑에도 또 자식 노드가 있었었죠. 그리고 그 자식 노드들도 각각에다가 attach child 사용을 해서 자식 노드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얘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랜덤 셀렉트 노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랜덤 셀렉트 노드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있었죠. 그 난수 지정해주는 거 똑같이 작성을 하셨다면 앞에서 봤었던 그 그림으로 봤었던 행동 틀이 있었죠. 걔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작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걸 해줄 거냐, 지금 이 행동 트리가 다 있으니까 이 BT 노드들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BT 노드들을 각각 설정을 해줄 건데, 얘네는 각각 자기네들 움직임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인 경우에는 그냥 진짜 기다리는 것만 여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고,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만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먼저 BT 웨이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봐주실 거는 얘가 아직 구동 중인 경우에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리턴 값을 behavior tree 스테이터스를 런닝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값이 기다림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리턴 값 behavior tree가 success로 값을 반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BT 노드들도 쭉 작성을 해줄게요. 먼저 움직이기 전에 거리가 움직여도 되는 거리인지, 플레이어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확인하는 거리 확인 BT 노드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거리가 멀다면 이동하는 거 작성을 해주고, 공격하는 부분도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BT 노드 타입들 작성을 다 완료를 해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 AI 컴포넌트에서 작성해줘야 되는 것들도 추가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BT 노드 타입이랑 AI 컴포넌트 사용을 해서 행동 트리 구현을 하고, BT 노드당 움직여야 되는 그 움직임들도 다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서 얘가 실제로 제가 구현한 움직임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쫓아오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졌다면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렸다가 플레이어가 멀은 경우에는 쫓아오고, 멀지 않은 경우에는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스킵한 다음에 바로 공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잘 움직여지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API 3가지, 첫 번째는 AI 컴포넌트, 그리고 AI 체이스 컴포넌트, 그리고 AI 완더 컴포넌트, 이렇게 3가지 알아봤고, 먼저 첫 번째였던 AI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BT 노드도 같이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BT 노드 사용할 때 행동 트리를 미리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BT 노드도 각각 알맞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BT 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었었죠. BT 노드 종류 3가지, 액션 노드, 그리고 컴포짓 노드, 그리고 데코레이터 노드,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컴포짓 노드 같은 경우에는 4종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퀀스 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셀렉터 노드, 그리고 세 번째는 랜덤 셀렉터 노드, 그리고 네 번째는 패럴라 노드,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체이스 컴포넌트가 있었습니다. 이 AI 체이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나 아니면 지정한 엔티티를 추적하는 API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AI 완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배회하는 AI인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하고 싶다, 나는 몬스터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AI 컴포넌트랑 BT 노드를 사용하셔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들은 이제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추후에 반드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